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늦어지자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는 대부분 다 낭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수재판관 정영식 그리고 김복형 이런 사람들이 진보재판관 문영배, 이미선 양쪽이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다. 아니면 최근에 임명된 진보재판관 정계선 그리고 김복형 이 여성재판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을 한 사람이죠. 추천을 한 사람이죠. 이렇게 여성재판관 1대1의 격렬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어저께 얘기한 것처럼 기각이 2명, 각하가 1명, 이런 얘기들. 그리고 강경 보수들이 주장을 하는 것처럼 아예 각하될 것이다. 이런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판단할 때는 전부 다 낭설입니다. 저의 추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8대0 파면으로 내부의 결정은 이제 이루어졌고 정치적인 고려 그리고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시일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빠르면 이제 내일 모레 금요일에 선고가 되겠죠. 정치적인 고려는 이렇습니다. 헌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머리를 가진 집단 중에 하나다. 그리고 헌법재판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재판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고려를 많이 하게 된다. 첫 번째 정치적인 고려가 최재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을 탄핵을 8대0으로 기각시켜 놓은 겁니다. 그것이 일종의 보수 달래기. 그래서 일단 탄핵이냐 기각이냐 사회적으로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는 열기를 사전에 좀 김을 빼는 것. 그 두 번째 정치적인 고려는 그 결정문에서 분명하게 탄핵 소추권의 남용으로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으로 삼았던 것을 일종의 그것을 탄핵함으로써 윤 대통령의 파면의 길을 암시했다라는 점. 자, 세 번째 제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고려는 시간을 최대한 끌므로써 우리 사회가 상당히 이제 긴장을 하다 못해 지쳐서 탄핵이든 기각이든 빨리 결론을 내려라. 이런 아우성이 최고점에 달했을 때 그때 선고를 내리겠다는 점. 잔뜩 이렇게 사회의 여론이 기다리다가 지친 상태에서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그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강도도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최대한 너무나 극도로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절차상의 논리, 재판관들의 성향 이런 것을 둘러싼 반대 세력의 공세가 격렬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숙고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고려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정치적인 고려는 3월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선고. 이 2심 선고가 가장 가까운 시점에 선고를 내림으로써 탄핵 선고, 파면이 될 테니까 8대0 파면이 될 테니까 거기에 따른 엄청난 반발과 후폭풍, 반대 세력의 저항, 분노 이런 것들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며칠 정도 가다가 바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사회의 관심이 그쪽으로 이재명 대표 쪽으로 쏠리게 되는 그런 측면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판단하는 정치적인 고려는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선고를 저는 기각이 될 걸로 보는데 그래서 다시 총리직으로 복귀시킬 걸로 보는데 한덕수 총리의 복귀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같이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보수 세력에게 대통령은 파면을 해서 내쫓아내지만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 자리로 복귀시키니까 어떤 국정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려는 정치적인 고려도 있다고 봅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이제 한덕수 총리의 탄핵 이 심리, 선고에 관한 준비 이런 것이 좀 잡혀 있고, 그리고 오늘 어저께 끝난 박성재 법무장관에 대한 변론 이런 것들 몇 가지 이 사안들이 몰려서 약간의 교통체증이 일어난 그런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너무나 사안이 단순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이 증거에 대한 판단,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과 그리고 사실과 법리에 관한 이런 이 분석과 평의와 평결이 그리 복잡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8대0 파면의 평결이 이미 내려졌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주심 재판관을 맡고 있는 보수 성향의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한 정영식 재판관이 주심 재판관이기 때문에 그가 주도를 해서 파면 결정문을 작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영식 재판관은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가 저는 이제 탄핵 결정문을 작성을 함에 있어서 네 가지 탄핵 소추의 쟁점, 계엄령은 과연 이 합법 합헌인가? 그리고 포고령은 헌법 위반 아닌가? 그리고 국회에 대한 공격, 그리고 선관위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나 위헌 법률 위반인가? 그리고 이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가? 5가지의 탄핵 쟁점을 정영식 재판관은 조목조목 아주 분명하고 담보한 언어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하게 박근혜 대통령 때도 시청자 여러분, 이 파면 선거 이전에 아무래도 탄핵이 기각될 것이다라는 보수 세력들의 주장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때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5명이었고 중도가 1명이었고 진보가 2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보수 세력들의 정신 승리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보수 재판관 5명이 전부 다 탄핵 파면에 가세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3명의 보수 재판관들이 전부 파면에 동참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영식 재판관은 파면 결정문을 쓰는 데 있어서 5개의 탄핵 쟁점을 조목조목 나열하면서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의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는 부분을 명기할 것이고,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이 수사에 협조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헌재의 변론에서는 거짓말과 뻔뻔스러움, 반성의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런 점들을 지적을 하면서 그가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라는 점을 또 부차적으로 강조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